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4월 2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LB는 전일 대비 3.08% 상승한 31,1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바이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셀트가 8%대 상승을 해줬는데요.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는 새 정부의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 목표 때문에 바이오에 오늘 훈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사실 셀트도 불과 2, 3년, 3, 4년 전만 해도 기대감만 있는 바이오 회사였는데 확실히 마 삼총사, 허주마, 램시마, 투룩시마가 출시된 이후에,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얘기도 나오면서 위상이 달라졌어요.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주식하는 사람 아니면 셀트리온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알게 됐죠. 그만큼 위상이 달라졌는데 글쎄요, LB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듯한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사도 있긴 있었어요. 블록버스터 확보가 제약 강국 지름길이다 라는 소식.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항암 신약 성공에 제일 가까운 게 LB라 보여지는데요. 여기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먼저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제약 강국이 실현된다라는 이런 기사였는데 글쎄 오늘 새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밀어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LB는 보셨다시피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가시적인 성과 때문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여기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그럼에도 어느 정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꽤 다가간 거는 같습니다. 이제 좀 정말 좋은 성과 나와서 이런 또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정책 효과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여튼 LB는 다시 오늘 3만 원이 회복이 되어서요. 다시 또 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왜 우리가 작년 여름이랑 지금이랑 많이 데자뷰를 하는데 이 당시 때도요. 왜 이 당시 때도 계속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러면서 요 날도 이렇게 반등은 했으나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좀 꼬리장학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꼬리장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서 하루 정도 좀 시기를 좀 이렇게 샛별이 좀 나오길 좀 그런 걸 기대했더니 그렇게 비스무리하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장 양봉이 나오길 바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를 좀 탔는데 오늘 사실 살짝 이렇게 요 꼬리장학이 안 나온 건 아쉽긴 하다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리는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LB 관련 기사 주요한 게 두 개가 나와서 요걸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요 기사 M&A로 흑자 전환 LB 리보 가치 증명 남았다라는 건데 요 기사는 우리가 어저께 정리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LB가 재무 건전성을 해결했으니까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는 리보의 가치 증명만 남았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를 불식을 시켰고요. 근데 LB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공매도, 어저께 흑자 전환 소식에도 공매도 폭격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병증에서 NDA 추진하고 있고요. 연내 최소 2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LB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대가 된다. 대신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더라.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노코박스는 그렇다고 하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을 1000% 이상 늘리면서 수익성을 개선한 만큼 리보세라닙의 가치 증명만 이제는 숙제로 남게 되었다. 재무 건전성을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 요거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자, 그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매출이 는 거는 FA 인수 때문에 그런 거고, 서두에서도 봤지만 이제 4년 만에 흑자를 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상장 폐지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고요. 에보트가 최대 고객이어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
근데 요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죠. 호실적 발표일에 LB의 주가를 짓누른 건 공매도 때문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인데, 실제로 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53억 이고요. 거래 비중은 약 19%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50억을 넘긴 거는 작년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인데, 글쎄요, 어제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매도했고 이 가운데 19만 주가 공매 물량. 악재가 나왔을 때 공매도는 납득할 수 있고, 사실 또 주가가 좀 고가라고 하면은 이게 재료 소멸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가는 바닥인데 호소식이 나왔음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속상한 일인데, 글쎄요, 이 공매도는 뭐 지금 당장 뭐 공매도 탓을 하고 싶지는 않다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변수일 것 같아요. LB는 앞으로도. 근데 좀 불법 공매도는 없었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업인 신약 개발에서 지지부진한 성과가 주가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LB의 핵심인 리보는 여전히 3년째 NDA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남 3상이 마무리가 됐고, 선행 남상함도 2상 모두 완료된 상태. 현재는 추적 관찰 중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국내에서 FDA 2건 이상의 ND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LB이고요. 그래서 요게 된다면, 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기업 가치가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고 있다. 위드 코로나 국면인데 나노코박스 유통 기대감은 사실 좀 많이 식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유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 이유를 알 수 없는 베트남 보건부의 뭐 그런 행태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봤습니다. LB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봤죠. 항암 관련으로 보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 축으로 봤어요. 그래서 항암 관련은 리보, 그다음에 ITI 1000, 아필리아 뭐 등등등 여기 파이프라인을 받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핵심은 백신이었죠. 백신 나노코박스. 그리고 이제 부수 사업으로 유통은 엘테라를 본 거였고, 그리고 부수 사업으로 사실 이제 FA를 봤는데 FA가 또 이렇게 대박을 쳐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불식을 시켜줬는데, 글쎄요, 이 나노코박스 얘기를 하자면 사실 좀 모든 게 시기, 때라는 게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때를 한번 놓친 거는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회사 측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을 받으면 글로벌 권리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에서 지금 계속해서 인재를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엘레바에서 C레벨 임원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자 하니까 아무래도 리보세라닙이 미국에서 출시를 좀 서두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기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LB가 리보세라닙을 미국에 선보이기 위해서 현지 자회사 엘레바 인재풀을 확충하고 있다. 폴 프리얼 CCO를 영입을 했는데요. CCO는 영업 전략 그리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게 C레벨 임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양력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번에 엘레바 같은 경우는 불과 약 한 달 전에 CEO랑 CO를 선임을 했는데, 다시 또 C레벨 임원을 영입을 했죠. 글쎄,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고 하니까 리보세라닙의 미국 출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재를 영입을 하고 있더라. 특히 정세호 CEO와 장성훈 CEO는 이제 FDA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NDA 주력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 프리엘 CEO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 판매, 그러니까 여기 정세호, 장성훈 박사들은 허가고, 프리엘 CCO는 이제 판매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트랙을 담당을 하는 거죠. 허가는
여기 전문가들, NDA 전문가들 판매, 마케팅, 영업은 프리엘. 예, 이렇게 투 트랙을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엘 CCO는 의료업계와 유통업체에 접촉해 리보세라닙을 알리고 판매 네트워크, 영업, 마케팅을 맡고 정세호 CEO와 장성원 CEO는 이제 NDA에 집중을 하는 요 투 트랙 전략을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베이징 뉴스인가요? 신징바오였죠. 글쎄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뉴 베이징 정도가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미 리보 캄렐리 병용요법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서를 중국 당국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도 신허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LB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을 해결했어요. FA를 인수를 해와서요.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M&A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해결을 했는데 엘생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하죠. 엘생은 지금 BW가 몇 차례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좀 빨리 마무리돼서 여기도 보시면 일단 1,000억 그래서 청약 기간 납입 길 좀 참고해 주시고 운영자금 약 400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약 600억 원인데 요게 빨리 돼서 엘생도 재무 건전성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요렇게 있다. 특히 리보세라님 요렇게 있는데 요 위암 1차도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참 2, 3년 전만 해도 요 위암 1차 말이 많았는데 여하튼 위암 1차 요것도 있다는 거. 캄렐리랑 병용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LB는 하나씩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자리도 잘 잡고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 당시 때처럼 추세 좀 전환을 하는 그런 LB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내일은 다시 저녁 9시 정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